는 서비스 교육, 서비스 교육, 그리고 뭐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이쪽으로 이제 쭉 10년 이상을 기업을 다니면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교류 분석을 만나서 상담사 과정, 그리고 상담 전문가 과정을 8단에서 이제 하고, 그리고 지금은 교육 영역 에서의 전문가를 인제대 지부에서 또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교류 분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효석 지부장님이 이끄시는 이 원래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이게 스케줄이 안 돼도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히 이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너무 반갑고요. 오늘 주제가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 네,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담되네요. 다음 소개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기 멀리 있는 제주예요. 근데 지효석 선생님하고는 제가 한 2년 전에 논문을 이제 한 대상자를 모집할 때 그때 저는 이제 교류분석 가입하고 논문 학술지 논문을 한 번 정도 그냥 필요해 해가지고 급한 상황에서 이제 투고를 해서 2년이 됐는데 그때 그 멘트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꺼이 도와드린다는 그런 멘트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단순 설문인 줄 알고 보내셨더라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메터기를 계속 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기꺼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교류 분석에 인연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교육행정 공무원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또 상담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계속 육지로 나가야 할 상황이고 근데 좀 코로나도 이렇게 하고 하는 상황에서 좀 좌절이 된 상황이에요. 내가 여기서는 해야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데 또 마침 우연찮게 또 교류에 뭐 투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인연인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기초과정 하고 올해 6월에 상담사 과정 패스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 과정은 수원 권선지부 문영주와 학술위원장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니까 전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사과정 논문 그때 설문으로 만났던 인연이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매월 원래 왜 이런 지부에서의 전체 학회지 소식지가 나가잖아요. 그거를 꼼꼼하게 보시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 신청하시기도 하고 카톡으로 신청하시기도 하고 그 열정에 제가 반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열정보다 지 선생님이 지금 그 전문가 과정 아니 수련감독가 과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사실은 제가 이제 앞으로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서 유독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한 어떤 보답의 의미도 살짝 저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서투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저한테는 지금 상황에는 매우 편안해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기가 죽는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 지 선생님은 아직 이제 단계인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나의 미래를 내일 모레 이제 다가올 미래를 보는구나 생각하고 참석하기도 합니다. 네. 네. 네, 부담 없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수련 감독 단계 이제 1년 차이니까, 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김다은, 이수 이렇게 두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누가 먼저 할까요? 저요. 네, 김다은 먼저 선생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은이고 지효석 교수님을 대학원을 통해서 처음 만나 뵙게 됐고요.
그전부터는 이제 대학원에서 TA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오늘 주문 처음입니다. 네, 대학원에서 이미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으로 만난 선생님이고 대학원 조교도 같이 하면서 지금 또 다른 공부도 하고 있고 네, 오늘 점심도 같이 먹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이수양.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석쌤이랑은 3학년 실습하면서 처음 뵙게 됐고요. 원래 실습을 할 때는 실습을 통해서 자기 진로에 이게 맞는지 이렇게 판단을 좀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실습을 통해서 이쪽이 맞다고 확신을 했고, 제가 배우는 거에 욕심이 많은데 제 욕심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신 분이 바로 지효석 선생님이어서 원래를 하신다고 하기에 금세 쫓아왔습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뭐 어떤 현장에서든지 알바를 하든 수업을 듣든 과제를 하든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아직 학부생이고 여기서 제일 어리네요. 네, 감사해요. 어디든 쫓아다니고 네, 든든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로 교집합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서로 학교도 다 다르고 네, 그 학위나 뭐 이런 학력도 다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지된 바와 같이 주제는 드라이버 유형 파악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어디 여행길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행길에 운전하는 사람이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운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내 운전 스타일대로 가게 될 텐데 그 운전 스타일이 어떤지 그게 또 심리적으로도 드라이버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건데 제가 채팅창에다가 드라이버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운 받으셔가지고 몇 문항 되지 않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문항을 읽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나갔어. 네? 나갔어. 체크리스트 채팅 창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 보시면
체크하시는데 어려우신 부분이 계실까요? 혹시 노트북으로 하시면 상관이 없을 텐데 혹시 핸드폰이나 근데 김보성 쌤 이거 체크해 본 적 없어요? 저는 휴대폰이라 그런지 뭐 온 게 없습니다, 채팅에. 저도 아, 채팅에 안 떠요. 그러면 따로 저도 안 보여요. 보내드릴게요. 어? 저도 안 그러면 보여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네, 화면 공유된 거 보실 수 있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일 번부터 25번까지 매우 긍정은 5라고 쓰시고 매우 부정은 1로 쓰시는데 체크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자, 이거를 다 측정을 했을 때 전체 세로줄끼리 합산을 해서 밑에 점수를 적으시면 되고요. 각각이 어떤 걸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의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네요. 이수 쌤, 다 했어요? 다 못했어요? 그냥 넘어가요? 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김혜경 선생님도 아직 하시는 중이신 거가 봐요. 다 했어요. 계산하는데 자동학계 넣으려니까 조금 아, 헷갈리고요. 네. 계산이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네요. 자, 드라이버 유형 지표를 보면 이제 세로줄끼리 합산한 것이 순서대로 완전하게 하라, 노력하라, 타인을 기쁘게 하라, 서둘러라, 강해져라 이 항목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항목이 몇 점 정도 차지할 것 같은지 지금 객관적으로 설문에 한 결과 점수가 앞면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완전하게 하라라는 거랑 이런 유형을 제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일을 뭔가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사람마다 처리하는 우선순위라든지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르지만 내 유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고 많은 것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하더라도 계획대로 철저하게 지켜서 결국 하나하나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도 항상 뭔가 찝찝하게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좀 더 노력할 걸. 아, 이거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도 하면서 굉장히 좋지만 그 좋은 거 말고도 상대가 더 좋아야지만이 내가 마음이 편하고 뭘 하더라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강해져라 이거는 내가 묵묵하게 모든 일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내 안에 맺혀진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 중독자와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묵묵히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을 잘 표현을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는 앞에서 설문에 대한 그 답 전체 합산한 것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는 거고 주관적으로는 내가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어디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지 우선순위로 1, 2, 3, 4, 5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전체 그래프상의 최고 점수가 25점이거든요. 25점 만점을 기준으로 나는 1순위에다가는 몇 점을 줄 거고 마지막 5순위로는 주관적으로 몇 점을 줄 건지 한번 순위별로 점수를 겹치지 않게 한번 내보세요. 객관적인 거는 위에서 작성한 합산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 주관적인 거는 이 유형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드라이버의 유형에 속하는지 무슨 일을 할 때 내 성향은
어디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지 그것을 주관적으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매기고 0점부터 25점까지의 점수를 쓰시면 돼요. 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점수를 각자 다 기록을 하시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만약에 객관적인 점수가 내가 이게 13점 그리고 좀 더 노력하라 이게 한 15점 타인을 기쁘게 하라 이게 뭐 18점 또 서둘러라 이게 11점 강해져라 이건 6점 이렇게 했을 때 주관적인 것도 각각 이거는 20점 뭐 18점 얘는 최고점 2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적었다고 쳐봐요. 내 점수를. 그러면은 이쪽 측면에다가는 객관적인 그래프, 오른쪽에는 주관적인 그래프를 나란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눈에 내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나란히 그려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거랑 주관적인 거랑 느끼는 거랑 실제 그 부분이랑 다르다라는 거를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막 대강대강 그리다 보니까 선이 삐뚤빼뚤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네, 실제로 이거를 저희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설문으로 체크했을 당시에 내 드라이버랑 주관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느끼는 거랑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거를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혹시 발표 또는 나의 그 드라이버 성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할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네, 좀 더 노력하라, 타인을 기쁘게 하라가 16 공통 1위고 완전하게 하라, 서둘러 하라가 또 13에서 공동 3위, 강해져라가 8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는 완전하라를 제가 지금 뭐 업무 직종의 특성에서 좀 그렇긴 한데 추구하는 것 같고 그다음 좀 더 노력하라는 또 추구하고 아니 완전하게 하라 서둘러라 그다음 좀 더 노력하라 타인을 기쁘게 하라 강해져라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아서 강해져라는 여기서는 좀 적게 나오는 저기 갭이 좀 크네요. 강해져라가. 네, 문항으로 체크했을 때랑 본인이 느껴서 체크한 거랑 실질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1순위 객관적인 거랑 주관적인 게 어떤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전하게 하라는 1순위 객관적인 거 1순위가 좀 더 노력하라. 타인을 기쁘게 음, 하라. 동점. 네. 그리고 3, 4위가 같이 완전하게 하라. 서둘러라. 네. 마지막에 강해져라는 꼴찌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거 보면 완전하게 하라, 서둘러라, 강해져라가 조금 더 내 주관적인 게 포함될 것 같은데 갭이 생기네요. 네. 본인 스스로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주관적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노력하라, 타인을 기쁘게 하라. 이 두 가지가 공동 1이라는 거잖아요. 예. 네.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심각해 그런 표정 안 지어셔도 될 것 같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그래프를 여기서 잘 못 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뭐, 손으로 다 작성하면서 그래프 그리고 그래야 소통도 원활해질 텐데. 그럼 화면 공유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한글에서 뭘 찾는데 뭘 못 찾겠어요. 네. 막대 또, 그래프를 찾다가 뭐다가 막 이렇게 해서. 네. 다른 분 혹시 이걸 하면서 느낀 부분이라든지, 네,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 네, 김정현 선생님. 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네, 해볼게요. 제 거를 그렸거든요. 네. 네,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보이세요? 제 거 내려볼게요. 안 보여. 예. 지금, 보여요. 지금 보이죠? 그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완전한 각각 유형 5가지의 왼쪽 편에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것은 네,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걸 체크한 거고, 오른편에 검정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게 각 유형에서 객관적으로 나온 점수예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나왔던 제일 가장 높은 점수는 네. 트라이하드였고요. 좀 더 노력하라가 23점이 나왔고, 그리고 서둘러라가 20점, 그리고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2점 차이고 타인을 기쁘게 하라가 18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인류형은 열심히 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가발이 있는 꼴을 못 보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저의 첫 번째 유형이면서 그걸 또 굉장히 빨리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 이제 객관적으로 나왔고, 또 실은 저는 리액션도 되게 있고 사람들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짜장면 먹고 싶대요. 그러면 나는 짬뽕 먹고 싶어도 그냥 그러세요. 그럼 짜장면 통일하죠.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타인을 기쁘게 하라가 어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강해져라도 되게 높아서 이것 때문에도 제 속마음을 뭐 표현할 방법도 모르고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게 강해져라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제 감정이 어떤지 잘 못 느꼈는데 이 부분은 교류 분석을 하면서 많이 제가 오픈을 하고 또 꺼내보고 슈퍼비전 받으면서 그래서 이 점수는 좀 많이 낮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것 같고, 다만 객관적인 점수는 사실은 트라이하드가 가장 높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트라이하드를 좀 낮게 봤거든요. 뭔가 열심히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들보다는 뭐 하나가 있으면 그거라도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추동을 더 스스로는 이제 좀 감지를 해서 서둘러라를 23점을 줬고, 그리고 타인을 기쁘게 하라와 완전하게 하라. 그래서 왜 완벽하게 하라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를 진짜 완벽하진 않지만 지 나름대로 꼼꼼하게 하려고 그 다음 챕터를 못 넘어가는 게 또 완벽하라의 특징이니까 이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스스로도 전체 그림을 보고 일을 하자라는 걸 좀 많이 허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점수가 꽤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이게 달라서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또 풀어주시니까 이해가 또 잘 되고 이걸 또 언제 이렇게 표로 하셨대요? 금방 했어요. 지금 막 하신 금방 거죠? 했어요. 네, 네네네, 금방 했어요. 네, 능력자이십니다. 네, 공유까지 해주시고 훨씬 원활하게 네, 진행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일단 공유를 풀까요, 네. 그러면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 5가지 유형이 나한테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김보성 선생님 음소거 하시고 저희 그 선생님 화면 공유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제가 휴대폰이라서 그 아까 네네. 문항지를 캡처해가지고 네. 컴퓨터에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 위에다 하느라고 아, 네, 그랬구나. 말로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객관적인 점수가 이제 제일 높게 나왔던 게 이제 첫 번째 완전하게 하라가 15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제 두 번째는 타인을 기쁘게 하라가 12점으로 두 음, 번째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서둘러라가 11점이었고요. 그 네 번째는 좀 더 노력하라가 10점, 그리고 강해져라는 5점, 이 순서로 저는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관적으로 정한 순서는 이제 좀 더 노력하라가 1순위로 15점을 제가 임의로 매겼고요. 2위로는 이제 완전하게 하라로 이제 13점 했고, 그리고 3위는 타인을 기쁘게 해라 10점을 줬고요. 그다음 4위는 서둘러라 8점, 그리고 5위는 객관적이랑 주관적이랑 똑같이 둘 다 5등에 5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노력하라에 많은 점수가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했으면 야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일을 하면서 좀 빨리빨리 한다기보다는 좀 더 일 한 번 할 때 좀 빡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다른 거 신경 쓸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했다면은 좀 일을 수월하게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또 이제 서둘러라랑은 또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한 번 집중할 때 좀 오래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점수를 받아 적고 그래프를 그려주고 마음은 그런데 실제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쉽네요. 네. 우리 김다은 선생님이랑 이수 선생님은 그 다음에 있는 그 유형 설명 듣고 나서 마지막 피드백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응. 카톡에 보냈는데 하려고. 하려고. 언제는 네. 또 시키지 말라며. 근데 갑자기 좀 하고 싶나 봐요. 아무튼 저는 네. 그냥 좀 다른 거 쓰려고 했어요. 음, 제가 노트북에 카톡이 계속 올라오는 게 싫어가지고 종료를 해놨더니, 그걸 또 보여드리고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잠깐만요. 같이 다니거 네, 됐습니다.
이게 김다은 선생님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걸 공유해 달라고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네, 한번 그림도 못 말씀해 주실까요? 그렸습니다. 네, 저는 일단 초록색으로 된 게 주관적인 거고, 그리고 그 네임펜으로 된 게 객관적인 건데, 객관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1등으로 강해져라가 나왔고, 그리고 2등으로는 서둘러라, 세 번째는 타인을 기쁘게 하라, 네 번째는 좀 더 노력하라, 다섯 번째는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주관적인 걸 보니까 객관적인 직구랑 저는 약간 좀 상반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타인을 기쁘게 하라는 걸 모토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진 않은데, 객관적인 그 포인트로 15포인트 정도 나온 걸 보니까, 또 내 안에 다른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왜 항상 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지. 저 지난번 했던 그래프도 저 혼자서만 굉장히 특이한 그래프였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좀 인격을 더듬어 나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그램이랑 오케이그램은 우리가 동시에 같이 그려서 분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항상 막대만 보다가 이런 줄선으로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또 한번 새로운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김다은 선생님은 어찌됐든 이거그램도 오케이그램도 서로 상반되는 네. 그런 그래프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또 종점 결론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 하게 됐네요. 이수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아니면 공유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사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되게 열심히는 했는데 이게 그래프도 할 수가 없었고 정리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순서도 매기고 점수도 넣긴 했어요. 근데 저는 노력하라가 26점이 나올 수가 있나요? 25점. 네, 그 노력하라가 25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타인이 24점, 완전하라가 20점, 완전하라가 14점, 서둘러라가 11점, 강해져라가 5점 이렇게 해서 노력하라, 타인, 강해져라, 완전하라, 서둘러라 순서대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주변에서도 강박이 있는 것 같다고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완전하라가 가장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노력하라가 훨씬 높고 완전하라는 거의 뒤에 있더라고요. 네 번째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서두러라는 꼴찌인데 벼락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맨 마지막에 벼락치기를 하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막 공들여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성향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맨날 뭐 일 처리가 끝나면은 후회하는구나. 더 노력할 걸. 그러는구나 하면서 다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에 나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기특하고
예, 이거 오늘 체크한 거는 파일로 다시 드릴 테니까 오늘 체크한 게 맞는지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드라이버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유형의 각본 행동이나 감정으로 옮겨가기 전에 일관되게 보여지는 행동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평상시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각, 행동, 느낌, 감정 이런 게 개인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걸 잘 관찰하시면은 아, 나는 어떻게 했었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모의 부모자 상태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메시지도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드라이버라는 거는 각본 중에서도 축소 각본의 첫 단계로 I'm not okay, you are okay 그 인생 태도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특별히 선호하는 드라이버를 갖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형 체크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체크를 하셨잖아요. 이 체크가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씩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먼저 완전하게 하라 간단하게 보실게요. 제가 프린트 해온 거는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진 찍어서 이제 PPT 대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Be perfect, 완벽하게 하라, 완전하게 하라. 이거는 신체적으로 긴장된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는 너는 더 잘해야 돼. 완벽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를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 단서 관찰될 수 있는 거는 말로는 말하자면 아마도 확실히 완전히 보았듯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조는 어른자 상태로 하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노멀하게 한 어조로 사용을 하고 이제 손짓을 할 때도 첫째 뭐는 뭐고 둘째 뭐는 뭐고 이렇게 턱을 괴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뭘 지적하거나 가리키거나 이런 이런 제스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세는 굉장히 허리를 똑바로 균형을 잡고 올곧은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으로는 말을 하다가 시선을 위아래 한쪽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본인만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초점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같이 관찰이 될 수 있고 강점으로는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면이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철저하게 먼저 계획부터 다 정해지면 이제 그 툴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기한이 다 돼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전체 구조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꽂히게 되면 그것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타인을 기쁘게 하라. 이거는 신체적인 감각으로는 위가 꽉 조인다고 나오는데 이게 많이 긴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심리 내적인 디스카운트는 너는 충분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아, 탐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 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겉으로는 너가 좋아야지, 너가 기뻐야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이런 면도 같이 있습니다. 말로는 애프터, 그 후 각본의 단서로 보았던 좋다가 나빠지는 그런 문장 구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뭐 어땠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조는 높은 목소리, 각 문장의 끝을 올리고, 손짓은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을 뻗고 고개를 자주 끄덕이고. 우리 김정은 소장님이 리액션이 강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세는 둥글게 앞으로 구부리며 다른 사람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경청하고 할 때 그런 제스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굴 표정은 얼굴을 숙이고 상대방을 보고 미소,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강점은 다른 사람의 요구나 필요에 관심을 보이고 조화를 이루고 훌륭한 팀원으로서 보이기에 충분하죠. 근데 약점은 당황시키고 싶어 하지 않고 비판을 꺼리고 의견을 주저하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I'm okay가 있는 상태에서 너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게 이제 심리 내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쓴 채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라, 이 트라이 하드, 이거는 위가 꽉 조이고 어깨는 긴장이 되고 너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더 할 거야. 이것도 할 거야. 저것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목소리 낮추고 목 근육 긴장 중얼 망설이는 듯하게, 또 손짓 주먹을 움켜쥐는 경우가 있고, 자세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구부린 자세, 얼굴 표정은 눈썹을 긴장시키고 미간을 찡그리는 이런 표정들. 강점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일에 흥미, 주어진 일에 관심을 주고 있다. 약점은 일이 끝나기 전에 관심이 소진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이수쌤이 이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관찰된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죠. 각각의 드라이버마다 관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단서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걸 뜻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 다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일을 제가 내일 출근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스트론 강해져라. 이것은 이제 무감각하고 뻣뻣하고, 저도 제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가 조금 어색해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거는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지만 저 스스로에게 제가 오픈하고 제 감정, 생각 이런 표현하는 것이 저도 이 강해져라가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감각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심리 내적인 디스카운트는 약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적응 유형이라고 해서 사람들마다 6가지의 성격 적응 유형이 있는데, 그거랑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교차돼서 배울 그런 과목이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또 이것이 반응을 보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를 여기서 중간에 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적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CM이에요. 차밍, 매니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있어서 이 강해져라가 약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이 디스카운트랑 굉장히 맥락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이버랑 본인의 성격 적응 유형이랑 이것이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더 깊이 본인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단서도 말, 어조, 손짓, 자세,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모른 척 해야 되고 가면을 써야 되니까 이런 단서들이 보이고요. 강점으로는 긴장 상태에서도 활력이 넘치고 위기에 초연하고 강한 책임감이 있다. 약점은 나약함을 수용하는 것에서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실패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정서적 반응에도 무관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서둘러라. 이거를 보시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감각으로는 아지테이션, 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심리 내적인 디스카운트는 너는 그걸 할 수 없을 것이다. 행동 단서, 말 그대로 허리업처럼 그대로 나타납니다. 손가락을 툭툭 두들기거나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발을 툭툭 치거나 흔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강점으로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점으로는 서두르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대충 처리하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둘러서 살펴봤는데 드라이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다가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 더 첨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은 읽으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읽다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드라이버 행동은 기랑 각본으로의 초대다라는 멘트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타이비 칼러가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를 초대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다 보니까 한 가지 중독만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술 마시면서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도박하고 술 마시면서 마약하고 이렇게 다 교차 중독이라든지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이중 진단, 다중 진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증상이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은 그 외 부수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부수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도 이 드라이버 하나만 내가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드라이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드라이버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드라이버가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류 분석은 자율성을 가장 극대화하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변화돼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책임감 있게 변화되고 싶은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처음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드라이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서로 공유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공유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소감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사실 MBTI를 해보는 게 재미있는 이유가 이 MBTI의 특성이랑 제 성격이랑 맞춰보는 게 재미있고 다른 사람의 이제 내 친구들이 MBTI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 너 딱 그거 같아 이거가 되게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번 드라이버 유형에서도 이 유형을 보면서
막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이렇게 딱 찔리고 이건 나잖아. 약간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저랑 이렇게 끼워 맞추고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포인트를 또 잘 찾았습니다. 다음이요. 네. 네, 제가 할게요. 네, 소장님. 네, 저는 전에 이 드라이버 진단지를 공유하고 막 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 많이 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네.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었고, 음,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 드라이버가 저의 발목을 잡아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벽할 때는 괜찮은데 못하는 상황에서 음, 사람을 돌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랬었던, 불과 얼마 전에 막 그랬었어요. 혼자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걸 다시금 또 선생님한테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그랬지 이걸 긍정적으로 사실은 이걸 하는 거는 저희 기업 교육이나 교육 쪽에선 교육 영역에선 그런 것 같아요. 이 드라이버를 알고 충분히 허가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허가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유형이라면 장점화시키는 것이 이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아,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쓰고 단점은 버려야겠구나. 그 단점에 있어서 내가 충분히 허가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다시금 하는 기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보여준 것 뿐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뿌듯합니다. 직접 만나고 싶네요. 네. 다음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객관적인 점수하고 주관적인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게 완전하게 하라 하고 강의자라는데 제가 완전한 실질적으로는 그 완전하라를 덜 추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 스스로 나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또 강의자라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상황이 뭐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별 점수가 아주 8점이 나왔거든요. 그게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나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물음표는 갖고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최소한 15 정도는 내가 갖고 싶다. 이 마음이 이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어떤 내가 표상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봤어요. 뭐 좋게 나쁘면 스트레스 상황에 뭐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역으로나 아니면 약간 좀 다른 해석을 하면 내가 추구하는 게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시죠. 김보선 선생님. 네. 저는 이런 상담에 있어서 이제 남을 이해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TA로 계속 상담을 받고 이렇게 척도지 같은 걸 작성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저도 처음 이런 검사지 있을 때는 내가 저런다고? 내가 저럴까?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해석을 항상 들을 때마다 저런 적도 있었었지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점수 내고서 알았어요. 예전에 한 번 한 적 있는 검사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전에 했던 게 나올 텐데 그거랑 집 가서 이제 점수 비교해보고 좀 그때랑 지금이랑 한 6개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좀 변한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석 들으면서 저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 이제 제가
일하면서 대충 이제 특징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읊어주셨잖아요. 설명으로.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나 주변 사람들의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저 사람이 주로 가지고 있던 행동 패턴이었는데 하면서 또 이제 주변인들한테 관심이 또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용하는 다른 그런 특징이나 아까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강점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저희 상담 영역에서 이제 크게 작용할 것 같아서 와,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싶은데 정작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없어가지고 적용은 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양면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드라이버도 저한테 제 성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빨리 집에 가서 예전 점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해요. 김다은 선생님. 네, 네. 선생님도 수업 좀, 시간에 분명 한번 짚고 넘어갔었을 텐데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느낀 점은 체크리스트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그 맨 처음에 객관적인 거랑 주관적인 거랑 좀 많이 상반이 됐을 때 혹시 지금 이 상태가 약간 병리적인 건 아닐까 하는 조금 의심과 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교류 분석은 그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변화의 의지를 가진다면 그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에 좀 약간의 위로와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객표를 좀 분석해가면서 내가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거는 좀 의식적으로 좀 많이 보강을 하면 되겠다 네. 느꼈습니다. 네. 아, 피드백을 안 나누고 끝났으면 굉장히 아쉬웠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환자들을 접할 때 MSE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하잖아요. 어피어런스부터 병시까지 쭉 한 번씩 훑어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검사하는 당사자인 선생님 담당자도 나 어디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거 나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발치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들여다보는 게 이제 통찰인 거잖아요. 그런 통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검사지 척도 체크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너무 또 목숨 걸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진 한 번만 찍고 제가 종료 나가기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 주시고요. 부위 좋아요. 입술도 안 몰랐는데. 네, 맨 얼굴인데. 네, 찍겠습니다. 조명 안 켜다가 조명도 켰어요. 네. 둘, 셋. 됐습니다. 개인톡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그만 많으셨어요. 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들어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